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맞춤 설계해드리는 공부톡톡 솔로몬 교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학생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실 전문가분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 더 해주실까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아이의 두뇌의 비밀을 풀어드릴 학습 클리닉 전문가 최명철입니다. 예, 소아청소년 정신과 배진우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지난주 솔로몬 교실 첫 방송을 보시고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솔루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솔깃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학교 교실 현장을 보면은 한 교실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또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오전 오후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고 또 이제 네. 학교 이제 일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애들 두뇌 검사한 거를 이렇게 솔루션을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각자의 두뇌의 개성에 맞는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또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학교 현장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뒤처져서 이제 성취 동기를 맛보지 못하고 또 이제 감정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게 알맞는 피드백과 그들이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공부를 알려드린다면 이 친구들도 얼마든지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이렇게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이 학습 클리닉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예, 물론 성적이 좋은 애들은 이제 자기 두뇌를 잘 쓰고 있는 아이들이겠죠. 하지만 성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다 잠재적으로 더 올라갈 능력들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에서는 아이들의 두뇌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력을 더 증가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누구라도 더 학습에 적합한 두뇌를 만들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뇌에 맞게 공부 능률을 향상시켜준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공부 톡톡 솔로몬 교실의 첫 주인공과 함께 학습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보다는 운동에 진심인 아이 유신이의 평소 일상부터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실까요?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솔로몬 교실의 첫 번째 주인공 유신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왔어요. 덥지? 경상도 부자의 짧고 굵은 대화가 끝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유신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방에 운동복이며 도구들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착한 아들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인기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학생인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또 부모된 입장으로서 많이 교육을 못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하교 후 체육관 가기 전까지 쉬는 시간, 유신이의 선택은 좋아하는 이중격투기 경기 감상. 지금 UFC 다시 보기 보고 있어요. 뭐 오늘은 숙제 없는 거예요? 내일 수행평가 있어서 준비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 시간 좀 남아서 이따 하려고요. 그냥 학교에서 하면 하는데 뭔가 집에 와서 하기까지는 좀 귀찮기도 하고 딱히 제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도 되고 뭔가 하면 좀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TV에서 보고 그런 게 제가 직접 하니까 재밌어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4일 가고 있어요. 오늘은 몇 시간 수업 할 거야? 오늘 6시부터 가가지고 2시간 3시간짜리 하면 2시간짜리 하면 한 10시? 10시쯤 집어요. 하루 루틴이 학교 갔다가 간식 먹고 운동 갔다가 집에 와가 자전거. 그것도 맞긴 한데 어차피 집에 할 것도 없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중3이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운동에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란 말씀이죠. 예, 운동이 지금 일과가 학교 갔다 오고 나서는 그냥 운동에 4시간, 5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말은 또 친구들과 또 다른 운동하러 다니고 그래서 거의 학업에는 많이 뒤처진 상태고 뭐 저도 역시도 그쪽으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운동 갔다 올게요. 차 조심하고. 네. 전화해. 예. 잠시 꿀맛 같은 쉬는 시간을 뒤로하고 유신이가 달려간 곳은 동성로에 있는 한 체육관. 평소와는 눈빛부터 달라진 유신이 제자리 스텝을 밟으며 헛둘헛둘 야무지게 타격하는 모습 진짜 멋지네요. 처음에는 숫기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성격도 밝아지고 그리고 지금 형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 밝고 활발해진 유신이 만약 운동과 공부 중 하나만 택하라면 당연히 운동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운동하면 좀 더 제가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 게 좀 성취감도 있고 공부는 제가 좀 귀찮아하고 솔직히 안 하려는 게 있다 보니까 운동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얻고 싶으세요? 약간 공부를 계속 집중해서 하고 그런 능력을 좀 더 기르고 싶어요. 좋아하는 운동과 조금은 멀어진 공부 사이에서 과연 유신이는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주인공인 유신이를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요,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고 운동을 통해 성격도 밝아졌는데 다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생이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원장님. 그렇죠. 또 모든 부모님들 마음이 다 비슷하시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이제 유신이 인터뷰를 보면 운동이 재미가 있고 또 성취감을 느꼈다고 너무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하는데요. 운동에서는 성취감을 느꼈지만 공부에서는 전혀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유신이도 이야기를 했지만 집중력을 더 증가시키는 일련의 훈련들을 통해서 공부에 자그마한 성취감을 일단 맛이라도 본다면 그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부의 성취감을 맛보게 해준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듯이 개개인의 두뇌 유형도 다르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특정 부분이 발달할수록 잘하는 분야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리 뇌에는 대뇌 피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뇌 사고가 생기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짧게 시간 관계상 얘기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네 가지를 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을 먼저 얘기드리면 우리가 이제 좌측 전뇌라고 이제 그 왼쪽에 앞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기 지금 네,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표시가 부위입니다. 되어 있네요. 예, 저 부위가 이제 발달한 친구들은 논리 분석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잘하고 수학적 재능이 좀 뛰어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조직화 능력이라든지 기획력이 뛰어나고 이 경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 지향적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데 이제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이제 실익을 따지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좌측 후뇌 그 뒷부분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있어요? 부위인데 네. 이제 저 부위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순차적이고 절차적인 사고가 이제 또 강합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친구가 이제 성실합니다. 그게 모범적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이제 창의적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발 사태라든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은 좀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위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발달을 하면은 이제 강박적 사고의 경향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좌측 전뇌 후뇌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단체 검사를 했던 남독초 학생의 검사 샘플도 있다고 들었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뇌에서도 앞쪽 그래프가 더 튀어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기 이제 앞쪽이 이제 우측 전뇌, 아까 반대로 좌측 전뇌 이제 대칭되는 부위겠죠. 이 우측 전뇌는 이제 창의적이고 이제 시공간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나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반복적이고 이런 걸 지루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는 학습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측 후뇌가 발달한 학생은 또 어떨까요? 네, 우측 후뇌가 발달한 친구들은 우측 전뇌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자, 우측 후뇌는 이 감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감도 뛰어나고 친구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수학이라든지 뭐 또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산적인 부분들이 좀 돼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좌측보다는 우측의 사고를 가진 친구들이 이제 학습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다른 설명을 조금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좌측 이 언어적인 중심의 교육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더 뇌과학의 신비한 세계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유신이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유신이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맞춤 훈련하는 모습도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유신이가 공부에 있어 정확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학습 클리닉에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예, 유신이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을 때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는 게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지 왜 해야 된다는 거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부해야 하려는 걸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실천. 예. 생각했다가도 그냥 잊어버리고 안 하고 싶어가지고 뭘 그래 하고 싶어? 공부 말고. 그냥 운동적으로.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운동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 다 1등 해서 서울대를 가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네. 다 자기한테 맞게끔 살고 있는 친구들이 다 많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억제하는 능력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억제해야지 하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키우자는 거죠. 그 힘을. 뭐 완전 올라서 뭘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한 발 더 나가고 한 발 더 나가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내가 뭘 원하는 거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존중을 받을 거니까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검사들 좀 할 거고요. 서너 시간 걸린 오래된 검사는 이제 차후에 정밀 검사 들어갈 거고 오늘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고 싶은 운동과 해야 하는 공부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집중을 어려워하는 유신이. 현재 유신이의 집중력을 알아보는 간단한 검사 몇 가지를 진행해 봤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생각은 많은데 실천이 안 되는 악순환의 반복. 학습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끝에는 빨간색 카드 있어요. 그럼 여기 초록색 카드를 기준으로 왼쪽은 검사와 함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간단한 훈련도 같이 해봅니다. 박수 동작이랑 발 동작 훈련을 하면서 학생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충동적인 공격성이나 그런 거를 좀 자제시킬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집중력도 단기가 좋은 애가 있고 장기가 잘 되는 애가 있는데 이건 단기 집중력 검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기 집중력은 또래보다 뛰어난데요. 유지하는 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져요. 단기간에 집중을 하다가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10분, 한 15분은 지속이 되는데 20분 이상은 지속이 잘 안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상한 타입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죠. 지금 20분, 30분이면 조금씩 더 한 발씩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산만하고 그런 게 좀 아니라 생각했는데 검사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좀 산만한 것 같고 주의 집중력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집중력이 높은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이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서 좀 신기했고 애가 조금 산만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은 제가 조금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검사에서 그 부분을 새로 알게 돼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나 살짝 기대도 됩니다. 며칠 후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함께할 최명철 소장의 클리닉에서 유신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특정 모양을 보고 똑같은 모양으로 블록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짜다와 시다는 어떤 점이 비슷할까? 그러면 형제, 자매는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 저번 검사보다 좀 더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꿈은 지금 없는데 이번 검사를 계기로 꿈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솔루션을 통해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도 흥미를 가져보고 동시에 자신의 꿈도 찾아갈 유신이. 솔로몬 교실이 유신이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네, 검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는데요. 네, 원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이제 유신이는 단기 집중력은 또래 평균보다 더 뛰어난데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 또래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실행력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집중력 훈련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더 좋아진다면 유신이가 조금 더 성취감을 맛보고 공부에 그게 또다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더 나가게 해주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유신이가 집중 시간이 좀 짧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집중 시간을 좀 늘리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이 쓰는 방법은 이제 약물과 훈련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은 간편해서 좋긴 하지만 먹을 때만 유지가 되는 그게 좀 단점이고 훈련은 천천히 좋아지지만 훈련이 다 끝나서 좋아지면 그냥 훈련이 끝나도 내 걸로 가져가는 우리 자전거 타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타입인지 맞춰서 권해드리기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섞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에게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소장님, 앞으로 좀 더 집중력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높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또 하게 될까요, 유신이가? 아까 화면에 웩슬러 검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그 웩슬러 검사하고 이제 신경인지 검사 또 이제 기타 검사의 이제 그 소견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배준호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물이라든지 이제 병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고요. 훈련으로서는 이제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높이는 이제 집중력 훈련.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에 중요한 게 두정력과 손의 리듬과 타이밍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신다면 몇 달 후에 우리 유신이가 운동만큼 즐겁게 공부하고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유신이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솔로몬 교실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학습에서 현재 어떤 점이 어려운지 자세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솔로몬 교실에서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과는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